저희는 화재 방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만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만 4천 건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스 밸브마저 닫고 있지 않았으면 가스가 새어나가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를 울리게 하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가스 밸브를 잠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마이크 써주세요. 마이크. 이것은 저희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일단 화재 경보 시스템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화재 경보 시스템은 MQ7이라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일산화탄소 농도와 특정 수치를 넘기면 경보를 울리고 휴대폰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린 화재 발생 상황의 4컷 만화인데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가스를 끄지 않아 화재 발생 초기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경보가 울려 가스 밸브를 잠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가스 밸브가 잠기고 화재를 진압하여 네 번째 그림에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영상 자료를 찍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MQ7의 장치에 의해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00 ppm 이상의 농도가 감지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해 놓았고, 핸드폰에 있는 밸브 잠그기 버튼과 열기 버튼을 통해 밸브를 잠궜다가 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불이 꺼진 이후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수치보다 낮아지면 다시 경보가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워크보드님이 준비한 화재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밸브를 잠근다는 거를 써본 것처럼 혹시 설명하시나요? 또 질문 있어? 여기 질문. 만약 화재가 난다고 하면은 가스 유출이나 이런 거에서 자고 있을 때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고 있으면은 그 핸드폰으로 알림이 와도 밸브를 잠글 수 없었으면 혹시 자동으로 잠기게 안 하고 수동으로 확인하고 잠기게 하실지. 물론 자동으로 잠그게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어쨌든 자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람은 계속 울리고 그러면 깨나서 그 스스로 잠글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막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수동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마이크. 저희는 이 층간소음 측정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층간소음 측정 장치를 만든 이유가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있거든요. 이 1분마다 최고 데시벨이 57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인간의 귀로 이게 몇 데시벨이다라고 파악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뭐 녹음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어디서 녹음할 것인지, 뭐 천장에 대고 녹음하는 건지, 뭐 그냥 대고 녹음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안 돼 있기도 하고, 일단 그런 걸 만들기에도 집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 녹음을 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이 유발될 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층간소음이 녹음이 유발이 계속 안 되고 이게 언제 재야 되지? 그런 거가 문제가 있는데, 이 층간소음
측정 장치 일단 작동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서 층간소음이 유발되면은 진동 센서와 소리 센서의 값이 입력돼서 그거를 이 LCD 여기 보시면 스크린 같은 화면 있죠.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 센서 입력이 되면은 그 데이터 값이 또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층간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표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내가 이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이 많이 유발된 것 같은데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 컴퓨터에 입력된 값을 보고 이게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규정된 바를 위반했구나 그런 거를 파악하고 신고를 할 수 있고 이것 간의 분쟁도 이 데이터를 보고 층간소음이 유발됐다 되지 않았다 하는 어떤 객관적인 표지가 있기 때문에 분쟁도 어느 정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 포스터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소리 센서가 두 개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 진동 센서가 있습니다. 이 소리 센서는 그 받은 소리를 LCD에 몇 데시벨인지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동 센서는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1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화면으로 사용자에게 텍스트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57데시벨 이상 법적으로 규정된 그 층간소음의 척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 표시를 텍스트로 또 사용자에게 표시를 해줍니다. 작동 영상 보시면은 이게 센서가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아서 아주 잠깐만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영상이 잘 안 나왔는데 57데시벨이 되면서 아래 워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데 일단 이 센서의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그 시리얼 모니터의 출력 값을 LCD에 출력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if문을 통해서 이 데시벨이 57데시벨 이상이면 워닝을 그 다음에 57데시벨 미만이면 세이프를 텍스트를 LCD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센서에 대한 값에 대해서 진동 센서가 진동 센서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진동이 어느 정도나 그렇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소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동 센서를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진동 센서 금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출력은 1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하게 해놨는데 만약에 집 면적이 크면은 층간소음이 다른 분야에서 일어날 때 같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진동 센서를 하나만 설치하긴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각각 진동 센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감지 센서를 층과 층 사이에다가 배치를 하시는데 이거는 2층에서 발생한 소음인지 아래층에서 발생한 소음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일단 여기 보시면은 그 마이크를 이 진동 센서 소리를 감지하는 마이크를 위쪽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래쪽에서 발생되는 소음보다는 층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더 잘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측정을 부탁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같이 측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소음 발생되면 그거를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크게 측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 이름은 KV입니다. 저희는 태양 전지 그늘, 일명 커스텀 그늘을 제작하였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튼 근데 걸어 다니면 더 더워요. 그런데 그 걸어 다닐 때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 보통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현수막에 이렇게 서 있을 때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 그늘이 어디에 있는지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늘이 있는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 현수막 밑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운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걸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그늘을 여기 딱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발상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이 그늘 위에 이 현수막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 환경 친화적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만든 커스텀 그늘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이라고 하면 이제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면 얘가 좀 다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핸드폰으로 버튼을 눌러서 얘가 아예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기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 모형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일단 저희의 목표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태양광 패널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초록색 천장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목표인 그 내려갔다가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바퀴가 여기 안에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바퀴가 2개 있습니다. 이 바퀴는 이 막대가 잘 고정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뒤에 스텝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막대, 이 태양광 패널이 위아래로 잘 갈 수 있도록 서버 모터가 아닌 스텝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목표인 이 위에 있는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 바퀴와는 다르게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인 여기 있는 초록색 천장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리기 위해서 저희는 서버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태양광 그늘이 작동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핸드폰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업 버튼하고 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업 버튼은 이제 태양광 정지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 걸 뜻하고, 그다음에 다운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 있는 태양 정지가 다시 땅속 지하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업 버튼을 눌러서 태양 전지가 올라간 후에는 태양 전지 옆에 4개의 조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4개의 조도 센서가 북동, 남동, 남서, 북서 이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4개의 조도 센서 값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이 있는 조도 센서 방향으로 태양 전지가 광원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폭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게 된다면 이 다음 버튼 눌러 태양전지를 다시 지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고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작동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가림막이 열리고 태양 전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강원 방향으로 태양 전지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찰, 고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태양빛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스텝 모터를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스텝 모터 하나랑 수직으로 움직이는 스텝 모터를 이제 연결하여서 2개의 축을 사용을 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었는데 실제 저희가 구현하고 싶었던 실제 만들고 싶었던 것은 이제 축을 3개 사용해서 조금 움직임의 자율도를 더 높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의 축을 사용을 하면 이제 대각선으로의 움직임까지 추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일단 하지 못했다는 점이 살짝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도 센서가 4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빛에 너무 민감해서 여기 주변 빛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게 된다면 이런 것도 고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2개의 스텝 모터를 사용을 해서 올리고자 했는데 동시에 올리는 게 아두이노 전압으로는 잘 안 되다 보니까 스텝 모터를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힘이 그리고 스텝 모터를 하나를 사용을 했는데 스텝 모터의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살짝 한계가 있어서 올리는 거를 아직 구현을 하지 못했다는 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러한 한계점을 고친다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태양광 패널로 그늘 만들면 오히려 그 태양광 패널 쇠가 달궈져서 그 그늘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덥지 않을까요? 달궈진 쇠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서 있을 부분은 그늘 천막이 가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쇠 부분에 닿지 않으면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태양 정지 그 자체보단 태양 전지로 인해 만들어지는 그늘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ICT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스마트 교실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교실을 만든 이유는 먼저 저희 반은 이동수업 때 절대로 전등과 에어컨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번 만들어봤고, 두 번째는 이 에어컨이 온도를 너무 원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누구는 계속 내리고 싶어 하지만 누구는 너무 추워하죠. 그래가지고 이 점을 보완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게 전등인데 이 전등은 안에 PRI라는 인체 감지 센서를 여기 만들어서 안에서 사람이 들어갔을 때만 불이 켜지고 사람이 나갔을 때는 불이 꺼져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달려있는 저 선풍기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있는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그거를 감지하고 작동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QR코드 다 접수해주세요. QR코드. 네, 영상을 방금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듦으로써 교실에 나갈 때 우리가 굳이 불을 끄지 않아도 불을 끌 수 있게 됨으로써 자원 낭비도 줄이고 야자방송 선생님께서 교실도 돌아다니면서 불 끄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를 이용하면서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아도 시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적정한 온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직접 설정하신 온도에 따라서 선풍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체육하고 와서 너무 더운데 여기서 설정한 만큼의 온도까지밖에 안 내려가면 그냥 그 자체가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선풍기가 설정한 온도 이상일 때만
돌아가는 거지 설정 온도 밑으로 못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체육한 다음에 더우면 그냥 아예 온도를 내려버리면 돼요.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온도에 따라서 그 돌아가는 정도의 세기도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냥 세기는? 돌아가는 세기가 너무 커지면은 그 교과서 같은 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하게 설정해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이름은 블루베리이고요. 저희는 동작기억 로봇팔을 만들었습니다. 동작기억 로봇팔은 그 동작을 먼저 입력하면은 아두이노가 그 동작을 인식해서 그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도록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이 동작기억 로봇팔의 목적은 복잡한 동작의 간단한 실행과 사용자 맞춤형 동작 구현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전문가의 로봇 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먼저 일상생활 지원으로 식사 보조, 개인 위생, 가사노동 지원으로는 청소, 요리, 세탁으로 작업을 도울 수 있고요. 교육 및 학습 지원으로 학습 보조 도구, 컴퓨터 사용 보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작기억 로봇팔을 활용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회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만든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억시키면은 그 조정한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동작 기억 로봇입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나요? 이게 총 4개의 서브모터가 달려있거든요. 여기가 움직이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를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서브모터가 움직이고 그래서 총 4개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학교에 있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건데 밀도를 아무리 올려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것까지는 들 수 없는데 만약에 다른 재료, 뭐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다면 훨씬 더 무거운 무게까지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저 로봇팔이 약간 청소나 이런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만약 그런 일 도중에 상황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저기 있는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시로 작성한 거는 그런 상황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 발표하실 때 로봇 공학 지식이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그런 기계나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렇게 영어로 적히거나 그런 것들을 마주하셨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더 그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지. 일단 이거는 그냥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바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동작을 기억시켜 놓으면 그냥 클릭 하나만으로 한 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맞게끔 그 일이 기억된 로봇이 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감자밭이라고요. 저희가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식물한테 일정 시간마다 물을 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일단 만들게 된 계기는 저같이 막 학교에서 방과까지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물 주는 간단한 몇 분 정도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지만은 물 주는 거를 이제 하루 정도 까먹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물 주는 거를 계속 까먹거나 미루거나 해가지고 식물이 이제 죽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귀찮은 작업 시간 줄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일단은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요 탱크 부분에다가 물을 채워 넣고 핸드폰으로 몇 시 하루에 언제 물을 줄지 딱 결정만 해두면은 요 서버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 시간 될 때마다 요 입구를 열어가지고 물을 식물한테 일정량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핸드폰으로 시간만 설정해 주면은 이제 누워만 있어도 식물한테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서버 모터로 입구를 열고 닫게 하다 보니까 입구가 밀봉이 잘 안 돼가지고 물이 조금씩 줄줄 새는 상황이 있었고, 이게 작동 영상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날이 빨리 닫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문을 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정용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용이면 집에 아기들이나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애들이 요 근처에서 여기다 이 날 튀어나왔을 때 여기다 맞으면은 제가 맞아봤는데 좀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처가 나거나 그런 식으로 피해가 또 생길 수 있고, 이 날이 벽 같은 데 있으면 벽에 맞았을 때 얘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아크릴인데 이제 뭐 휴지거나 그러지 않을 때 깨지면은 좀 깨지면은 이제 애들이 그런 거 지나가다 밟거나 아니면 본인이 할 때 밟을 수도 있으니까 또 다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가 물을 결국 사람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탱크가 보시면 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물 두세 번 정도 주면은 물이 비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내가 그걸 또 여기다 물 넣는 걸 잊어버리면은 결국 아무 쓸모가 없게 돼가지고, 다음에 하게 된다면은 물을 이제 좀 더 대용량인 데서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식물한테 정확하게 적정량을 딱딱딱 끊어서 줄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스프링클러라는 이 로고가 있는데 공도처럼 자기가 원할 때 물을 주는 거는 힘들지만 일정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물을 뿌리게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이거랑 비슷해 보여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스프링클러 사용한다고 하셨죠? 이거는 이제 대형 농사용이 아니라면 집에서 화분 하나에다 물을 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클러 달려있는 걸 사용하면 집에 물난리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스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물을 적정량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방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방수가 완벽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에 물 나온 부분이 뒤쪽에 회로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다 막아놨습니다. 네. 물을 공급할 때 그 솔벤더이드나 워터펌프 같은 그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서버부터로 막아놨다. 이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싼 것으로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처음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생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식물을 키우는 애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식물을 애정을 주고 키우는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방과후나 아니면은 이제 야자 같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집에 오지 못할 경우에도 물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집에 없어도 시간만 되면은 얘가 알아서 물을 줄 거고. 여러분 혹시 스마트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스마트팜이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생장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존의 농사와 다른 가장 큰 스마트팜만의 특징,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 먼저 저희가 스마트팜을 만든 동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해오던 전통적인 농사는 도구의 도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넓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기에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도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각종 문제에 대해 보다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마트팜은 온 습도 센서를 통해 정보를 입력받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값에 따라 LED를 통해 위험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최고로 좋은 상태이면 파란색, 그리고 적절한 상태이면 초록색,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태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위험시 사이렌을 울리고요. 그리고 만약 수분이 부족하다면 앱을 통해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작동 영상 저 마지막까지 하다 고치다가 작동 영상 못 찍었어요. 질문. 근데 기능 설명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그럼 일단 온습도 센서 먼저 볼게요. 여기 온습도 센서가 있는데 여기서 온도랑 습도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보이는 앱 화면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 해야지? 온도랑 온도랑 습도를 이제 안정 범위, 그다음에 적정 범위, 그다음 위험 범위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이제 그걸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점수를 부여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온도 값이 안정 범위 있다 하면 뭐 1점을 주고 온도 값이 적정 범위 있다면 뭐 2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고 이제 그 점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LED의 색깔들이 변하면서 이제 그 점수가 높아졌다 하면은 이제 위험시험과 해가지고 그 뭐냐 여기 빨간불로 변하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빨간 색깔로 변하면은 이제 부저로 이제 사이렌까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펌프 같은 경우는 그 앱에서 여기 물주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물을 주게 되는데 원래는 블루투스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블루투스의 어떤 혼선 때문인지 저희가 이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두이노로 연결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자그마하게 아래쪽에 조도 센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도 센서 값을 기준으로 이제 30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밤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안에 보이는 LED 불빛이 켜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일정한 계속 빛을 받아야 좋은 거니까요. 근데 LED 빛을 받는다고 시청자한테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은 LED로 한 건데 저희가 그 재료가 없어가지고 LED로 한 거지. 근데 나중에 바꾸게 된다면 뭐 더 시민들한테 좋은 뭐 자외선 나는 걸로 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비티 팀입니다. 네, 저희 학교 소문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서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침에 등교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서 교통 정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서 계시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팀원들 중 한 명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신호등을 일반적인 신호등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맞춤 신호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희는 소문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 외에 다른 일반 시민들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 짧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보행자가 얼굴만 인식하면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 시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생중계를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아직 사람이 인식되지 않았을 때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 모양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인식시켜 보면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3초 뒤에 초록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건너면은 되는데 이게 초록불이 총 17초 동안 지속이 되는데 보행 시간이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학교 근처에서는 0.8m당 1초를 기준으로 보행시간이 결정됩니다. 저희는 이 횡단보도 길이를 8m로 가정하고 10초로 설정하였고 보행 진입시간 7초를 더해서 총 17초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시키면은 또 페이스 아이디가 이렇게 뜨고 초록불로 바뀌는데요. 이게 17초가 지나고 거의 17초가 다 됐을 때는 이 초록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제 여기가 깜빡깜빡 거리다가 빨간불로 바뀝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얼굴을 인식해서 초록불로 켜지는데 이런 것을 악용을 해서 일부러 계속 초록불이 켜지게끔 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가. 초록불이 켜지는 게 범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차가 못 지나가게끔. 그래도 이게 사람이 어쨌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가 못 지나가도 일단 사람의 그게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교통사고 감지돼 있는데 체증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행자 맞추는 걸로 돼 있으면은 네. 교통수행이 시켜줘서 보행자한테는 지원적 운전자한테는 그만 저희가 이렇게 학교 앞에를 생각하고 한 건데 이게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는 차도 많이 없고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등교할 때만 그 교통체증이 잠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그 횡단보도가 쭉 있는 것보다는 그때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라서
교통체증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라고 하면은 그 정문에 있는 그 횡단보도, 후문에 있는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출근하는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학생들은 계속해서 등교를 할 텐데, 그럼 학생들은 기다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등교하고 선생님들은 교통체증에 막혀서 출근하는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부분을 생각해보지 못해서 나중에 그런 좀 보완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켜지게 하는 그런 신호등을 분석이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제작하신 신호등의 장점 혹은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얼굴을 인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게 또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걸어오면서 미리 이게 인식이 돼서 딱 왔을 때 신호등이 켜지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얼굴이 인식되는 그 카메라가 사용되는 거니까 약간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인식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그게 이렇게 얼굴 인식되는 범위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멀리 있는 얼굴도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인식이 됩니다.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랑 신호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면으로 봐야지 인식이 돼요. 차수 무시돼버리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일단 미니이고요.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로봇은 자동 발 세척기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는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 그냥 발 닦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계 자료에서도 보면은 되게 허리 통증이라든지 그 숙이는 일이 많을 경우에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가장 비율도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씻을 때도 숙이는 게 가장 큰, 발을 닦을 때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특히 노인분들이 가장 아파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이거는 귀엽게 만화로 그려봤습니다. 사례를. 이 사진은 완성본 사진인데 저희가 센서가 하나가 잘못 오게 돼서 물이 나오는 거를 따로 구현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완성본 사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소스 코드입니다. 저희가 만든 발 세척기의 구조인데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발을 담그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물이 빠지는 구조고, 여기서 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제가 들어오면 이게 그 발 세척기에 있는 모터인데요. 얘가 이제 물을 저어줘서 발이 세척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릴레이라는 모듈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 모터의 전압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두이노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릴레이를 이용해서 그 전압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워터 펌프 같은 원리로 사용된 건데, 세제가 땅바닥에 있다 보니까 여기 위에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저 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세제를 통 안으로 집어넣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그 잘못 온 그 센서인데요. 이게 그 배수랑 급수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게 필요했는데 이게 와버려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스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두이노 부분 소스 코드인데요. 앱과 통신하기 위해서 커맨드를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물을 급수, 배수, 모터, 초음파, 바디워시 이렇게 총 5단계로 나눠서 구성했습니다.
앱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아까 아두이노랑 통신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구현함으로써 애플과 안드로이드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만들 때 디버그용으로 썼던 간단한 앱인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아두이노와 통신하여 저희가 개발할 때 좀 더 빠르게 단계를 스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근데 이 앱을 노인분들이 바로 사용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 한 번만, 최대 한 번만 눌러도 물이 지금 얼마나 찼는지 알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세척도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네,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장이 소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센서만 잘 왔으면 충분히 완성을 시킬 수 있었는데 센서가 잘못 오는 바람에 물이 급수랑 방출이 안 돼가지고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만약에 센서가 잘 됐다면은 완성시켜서 작동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격기는 처음에 그냥 그쪽에서 판매하는 액체를 넣고 핸드폰 초음파로 세척하는 것처럼 초음파로 파동을 일으켜서 세척을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에다가 그냥 바로 모터로 돌려서 좀 더 물리적으로 힘을 세게 주는 게 노인분들에게는 좀 시원함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방식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의 기능보다는 안마의 기능이 좀. 네, 안마의 기능도 있고 세척의 기능도 있고.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터가 있는 거기에다가 발을 넣었다가 이걸 다치면 어떡해요? 저희 지금 구성 모습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모든 센서 마우스 보이나? 네, 여기만 모든 센서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발을 못 넣게 이렇게 안 보이는 그 뚜껑 부분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부분을 발을 넣을 수 없는 안전 장치도 보완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펌프가 오면 더 만들 거예요. 네. 기회가 있다면 다음 메이커톤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대 이런 모델들이 저희가 구할 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유사한 용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의료기기 세척기 뭐 이런 거 보면 이러한 형태로 하는데 아까 이렇게 모터 펌프를 돌려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복이나 나노 보리 같은 입자가 터지면서 세척을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모터를 돌려가지고 미세 버블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둥근 정환팀인데요. 저희가 만든 제품은 그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음주 측정 장치를 넣어서 음주 측정이 되면은 시동을 못 걸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자율주행은 안 돼서 그 IR 센서를 이용해서 이게 리모트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빛 대 빛이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앱 인벤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저희 모두 아이폰이라서 못 써서 그 작동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긴 한데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그리고 이게 화면이 안 돌아가지고 옆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동 영상 잠깐 보실게요. 지금 이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바퀴가 멈춘 거 잠시만요. 바퀴가 멈춘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 원래는 시동 전에 하는 건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운전 중에 멈추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 LED가 깜빡깜빡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부가 기능이긴 한데 이 앞에 적외선 센서로 막 밤에 달리다 보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값을 높여가지고 처음부터 앞에 자동차가 오거나 뭐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걸 감지해가지고 그 LED 그 값을 낮추는 건데 이게 코딩을 잘못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예 빛이 다 꺼지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단점이긴 한데 이제 이 기능들 설명해 보자면은 앞에 밑에 이 박히는 DC 모터라는 걸 사용해서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밑에 라인 트레이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구현을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하부에 보시면은 모터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이걸 건전지를 이용해서 DC 모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이 위에 이 상부 보시면은 이게 원래 아두이노예요. 근데 여기에 센서 확장 실드를 넣어가지고 여러 센서를 한 번에 작동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휘뚜루 마뚜루입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 항상 불편함이 존재하죠. 저희 팀은 우리 그 학급 내에 있는 특히 에어컨에 대한 불편함에 주목을 해서 이 에어컨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에어컨 그 제어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모션 기반 작동 제어는 이제 이 첫 번째 기능은 저희 주제의 핵심이 되는 기능으로 그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더워할 때 하는 행동, 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행동, 그다음 추워할 때 하는 행동을 이 티처블 머신에 입력해서 그 티처블 머신에 입력하면 티처블 머신과 이 아두이노를 또 연결하면 그 행동에 따라 그 행동을 AI가 인식해서 그거에 맞는 클래스를 보내거든요. 뭐 A, B, C 이렇게. 그래서 아두이노의 이 부분을 활용해서 뭐 A 클래스를 받으면 이걸 해라, B 클래스를 받으면 이걸 해라 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동 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더워하는 행동을 저의 구체질을 하면서 그럼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때는 현상 유지가 됩니다. 여기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워하는 행동을 하면 여기 펜이 정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기능으로는 유동인구 기반 작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교실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상황의 특징이 뭐냐,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실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주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에어컨이 꺼지도록 하는 회로를 설계해 봤는데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일정 거리 이상의 물체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한 명 지나가는 걸로 카운트를 하고 그 카운트가 일정 시간 내에 평균 변화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다면 회로에서는 1초에 5명 정도로 나가면 얘네는 지금 체육 시간이구나,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꺼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꺼지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손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에어컨 역할을 하는 팬이 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은 초음파 센서니까 그냥 한 명이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계속 그 사람이 계속 지나가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게 약간 아쉬워서 제가 알기로는 아두이노 센서 중에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게 물체가 지나가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용한 그 부산 제어 방법은 앱 인벤터를 이용한 제어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블루투스로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어플을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여기 핸드폰 켜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켜지고 끄기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도 사용해가지고 켰다
덥다라고 하면은 이제 팬이 켜지고 춥다라고 하면 이제 팬이 꺼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점은 이제 불편함인데 에어컨 제어 장치가 이제 한 곳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매번 이거를 키거나 끌 때마다 뭐 수업 시간이 계속 끊기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체육 시간에 와서 모두가 다 힘들고 지쳤을 때 이제 또 한 명이 또 가가지고 또 제어 장치를 해서 크고 그 온도를 낮추고 그러는 불편함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핸드폰이나 그냥 방에 들어가서 아 덥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켜지게끔 이렇게 한번 구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지나갈 때 에어컨이 끄고 켜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가는 거랑 들어가는 걸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분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구분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것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음파 센서를 여러 방향에서 넣으면 그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코드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더워할 때 손부채뿐만 아니라 옷을 빨라진다는 그런 모션이 따로 있는데 다른 모션으로 혹시 저장이 되는지? 그거는 지금 이 티처블 머신의 한계로 저희가 3개까지밖에 최대 4개까지밖에 저장을 못해서 그냥 3개만 했는데 P5JS 그거 이용하면 더 많은 모션들을 학습시킬 수 있고, 그걸 이용한다면 뭐 농담처럼 뭐 100개, 1000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그 모든 학교의 시간표는 개발자들한테 제공되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정확도가 낮은 모션 센서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 같은 거 익숙하려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체육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습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화재 대비 훈련이라든가 이런 불규칙적인 활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 모션을 감지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 접근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3가지가 구분이 돼요. 하나의 코드 안에 다 합쳐가지고 지금 아두이노 하나로 한 번에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는 덥다는 모션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춥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드의 상황으로는. 근데 만약에 그 간격이 되게 짧다면 현상 유지하는 상태로 쭉 지속될 것 같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전원 낭비시키지 않고 아마 가만히 바뀌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동 상태가.